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또 시장에서는 음식료 업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수혜로 지난 2분기 실적을 보여줬었고 오늘 또 음식료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직접 모시고 음식료 업종의 모멘텀과 각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음식료 업종의 심지연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혜와 더불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의 분위기가 최근 시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최근까지는 주가가 주춤했던 적이 있는데 그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고 실적 시즌 전후로 잠깐 시장이 좀 시들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료는 3월에 증시 저점을 찍은 이후 7월 중하순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온 업종 중에 하나고 그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8월 초 중순경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료 상반기 실적은 그 외식의 수요 부진과 함께 간편, 즉석, 냉동식 혹은 라면이나 간식 등 가공식품 위주로 굳거나 내식 수요가 확인되면서 1, 2분기 모두 유상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업체의 실적은 해외 비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프로모션 제한 등으로 판관비가 감소해서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고정비 비율이 하락하면서 이익률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상반기에 성장했던 만큼 하반기에도 성장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는 내년 이익 기대감까지 끌어와서 일부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향후 주가에 고민이 있다면 상반기에 폭증했던 그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이 잘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고베이스 우려가 형성되진 않을지 우려가 있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긴 했지만 언택트랑 컨택트 간의 그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 위주로 하반기 혹은 21년까지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한 이례적 호조가 단순히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음식료 업체들이 이런 상반기 때 벌어들인 이익을 활용해서 그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내식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고 세 번째는 B2B에서 B2C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채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제품 등으로 인해서 내수 MS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직접 쓰신 리포트 내용으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에 오뚜기 리포트를 내놓으셨던데 실적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확대를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뚜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오뚜기를 처음 추천했을 때는 4월 중순쯤이었는데 당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주요 가공 편의식품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약간 부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작년 MS랑 그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스류 혹은 유지류 같이 소재성 식품의 B2B 혹은 업소용 매출 비중이 약간 높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올해 이익 레버리지 수준이 그 경쟁사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경쟁사보다 낮은 해외 매출 비중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 요인이 진짜인지 상반기 실적을 통해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업소용 매출 비중이 큰 소스류 그리고 유지류 사업부에서 매출 방어를 하거나 오히려 매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 라면 등 내식 위주 사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MS를 다소 회복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판단과는 달리 작년까지 HMR 연구소라던가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유형자산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 가능한 사이클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현금 흐름이 개선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동안 미미했던 해외 보정 부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장기 전략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 베트남에서 공장 등을 세우면서 제품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지배구조 개선권 관련해서는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적어도 지배구조 이슈가 향후 주가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듯이 우려 대비 실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왔으므로 여타 가공식품 업체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공식품 업체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오뚜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또 다른 리포트 농심을 보니까 최근에 깡 이슈도 있어서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기존 제품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나요, 농심은? 네,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이 전사 매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올 농심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1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1,050억 원 정도를 거두면서 라면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하는 그 식품임을 좀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때 43% 성장하면서 해외 모멘텀 중심주 중에서도 특히 해외 성장이 큰 종목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 라면 시장은 그 일본 회사들이 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토요수산이라던가 아니면 니신푸드 등 이런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심은 라면 해외 진출 이제 업체 중에서도 약간 후발주자였지만, 2017년부터 시작해서 월마트나 크로거 등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을 위주로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시기를 만나서 결실을 더욱 크게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키면서 글로벌 전역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회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식품 산업의 특징상 소비자들에게 한번 안착한 제품은 타 업종의 제품 대비 좀 크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장기간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심의 하반기 실적으로 넘어오자면 4월에 사재기 물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5, 6월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면서 7월부터 다시 판매량이 상승하는 추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 그 농심의 제품 선호도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서 하반기 해외 매출 성장 모멘텀 역시 유지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30% 그리고 미국에서 20%대의 성장을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리포트에 있었습니다. 테라 판매량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이트딜러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음식료 주요 상승 종목과 달리 해외 매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내수에서 신제품 메가히트를 통해서 MS를 확장시켜 나간 쪽에 속했는데, 특히 하이트딜러는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 지금까지도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인 현재도 맥주 공장 위주로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량이 여전히 견조함을 짐작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하반기 주가에 대한 시각은 다소 신중하게 약간 바뀌었는데, 상반기까지 지속되던 몇 가지 베이스 효과 다수가 3분기부터 정상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주류 시장 경쟁 심화 우려와 만나서 다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이트 진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한 번 출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이베스 투자증권의 음식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심지현 애널리스트가 직접 쓴 리포트 내용 위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FM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심지현 애널리스트 보고서 잘 한번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